쳇바퀴 대신 책바퀴를 돌리자. 오늘은 순간의 힘. 네. 순간순간을 잘 살아야 1만 시간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. 그죠? 1만 시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매 순간이 행복하지 않고 뭔가 매일 지겹고 힘들고 그러면 오래 못 버팁니다. 그래서 순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칩 히스와 댄 히스 형제잖아요. 이분들이 새롭게 책을 냈어요.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매 순간이 행복하고 너무 기억에 남고 정말 인상 깊고 이러면 좋잖아요. 근데 보면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에서도 되게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는가 하면 뭐 했는지 하루 종일 주말에 있었는데 뭐 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날도 있잖아요. 그 차이가 바로 내가 어떻게 그 순간순간을 보냈는가. 물론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되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.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떨 때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 놀랍기도 하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언제예요?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 얘기를 해요. 삶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남고 잊혀지지 않는 세 가지 경우. 첫 번째, 전환점. 뭔가 결혼식을 했다거나 뭔가 이런 거 있죠. 뭔가 졸업식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중요한 어떤 발표 자리에서 발표를 했다거나 이렇게 전환점이 있었을 때, 그리고 내가 뭔가 이정표가 있었을 때, 뭔가 내가 이번에는 꼭 뭘 이루고야 말겠어. 이런 나나름의 내면에서 이때는 내가 꼭 이거를 시작할 거야. 이랬던 날은 잊혀지지 않아요. 마지막 세 번째가 구덩이, 그죠? 뭔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좌절이 올 때, 그리고 너무 망신당했을 때, 잊혀지지 않는 실패를 경험했을 때, 이럴 때 우리는 평생 잘 안 잊혀집니다. 예. 저도 학교 다닐 때 모두 보는 앞에서 노래 불렀다가 애들 막 웃고 그랬던 거 절대 안 잊혀져요. 좋은 추억이 아니라 악몽이었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예.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순간순간이 있고 그 순간순간 추억이 될지 악몽이 될지는 사실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다르죠.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상황과 사건 때문에 악몽이 되지 않게 우리가 매 순간을 조금 추억이 될 수 있게 인상 깊은 기억이 될 수 있게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간을 맞이한다면 일주일 동안 뭐 했지? 이래도 되게 한 게 많고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뭐 했지? 그래도 다 기억에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정적 순간, 기쁨, 환희, 사랑, 감사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순간을 잘 사는 사람의 비결이다.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그 순간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비결을 알려줍니다. 첫 번째가 고양, 엘리베이션이라고 하죠. 뭔가 되게 흥분되고 막 되게 놀랍고 이러면 사람들은 그 순간을 잘 잊지 못하죠. 두 번째가 통찰. 어, 생각지도 못했는데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, 이러면서 스스로 뭔가 통찰이 일어날 때, 왜 뒤통수를 딱 맞는다고 하잖아요. 그럴 때 우리는 잊혀지지 않아요. 그 다음 세 번째가 뭔가 되게, 교감이 되고, 누군가와 정말 소통이 되는 것 같을 때, 밤새 얘기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을 때, 그리고 나중이라도 그런 건 안 잊혀지죠. 저도 학교 다닐 때 다락방에서 제 친구랑 밤새 비밀 얘기 나눴던 건 지금도 그 공간에 약간 추웠던 것과 그 담요의 어떤 그 포근한 느낌? 그것까지 다 기억이 나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이 긍지. 뭔가 내가 남들 여럿 있는 앞에서 되게 자부심 있는 행동을 했거나 또는 뭐 긍지가 없을 때, 망신당했을 때도 잊혀지지 않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것으로 기억해내려면 긍지를 만들 때 자신감, 사명감, 뿌듯함, 뭔가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움 이런 걸 줄 때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. 어때요?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언제예요?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잊을 수 없는 순간. 가족들하고 제주도 바다 갔을 때? 그때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? 고향. 그렇지 않을까요? 왜냐하면 바닷가의 푸르름, 그게 그 오감이 작동되는 거거든요. 오감이 작동돼서 감각적으로 되게 인상 깊은 경험을 하거나 또는 되게 놀라움,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거나 그리고 뭔가 되게 길을 잃어버리면 어쩌지? 렌트카를 못 찾으면 어쩌지? 이러면서 긴장됐을 때 우리는 잊을 수 없고 그때가 엘리베이션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낯설은 여행 갔을 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는 건 이 세 가지 긴장감, 놀라움, 감각적으로 시, 청, 촉, 후, 미 모든 것이 새롭잖아요.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
추억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뭐 우리가 뭐 매번 돈 내서 놀러 갈 수는 없잖아요. 여러분이 일상에서도 이렇게 엘리베이션, 나의 감각과 나의 느낌을 엘리베이션 할 수 있는 순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. 이왕이면 맨날 먹는 음식 말고 좀 색다른 음식을 떨리는 마음으로 시도해 본다거나, 아니면 내가 좀 뜻밖의 우리 가족들한테 짜잔 하고 놀래킬 만한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본다거나, 이래서 매일매일이 그냥 이렇게 행복하고 순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스스로 가꿔 나가는 거죠.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고 생각한다면, 남이 해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해보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통찰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거죠. 그래서 깨달음은 뭔가 강사가 막 강의하고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, 본인이 성찰하고, 아, 내가 진짜 그랬나? 이렇게 되돌아볼 때 사실은 통찰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에,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, 그리고 고객하고 상담하고 나서도 한 번씩 내가 조금 아까 왜 말을 그렇게 했지? 내가 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지? 이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또 매일이 똑같아. 할 일이 뭐 별다르게 예측 불가능한 일이 없어. 이렇다면 어려운 일을 도전해 보는 것도 좋죠. 그러면서 긴장감도 생기면 엘리베이션도 일어나겠죠? 그래서 1년이 하루 같아 이런 분들은 내가 올해 도전이 없었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안 해봤던 공부, 안 해봤던 무대, 안 해봤던 어떤 행동 이런 걸 하면서 그 속에서 내 삶을 더 풍성하게 인사이트도 얻어가면서 사실 수 있어요. 세 번째가 긍지예요. 그래서 긍지는 뭔가 자부심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좀 칭찬을 받게 할 건가. 근데 물론 요즘 누가 나 칭찬 잘 안 해줘요. 이제 누가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? 내가 나를 칭찬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감사하고,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해서 야, 이번 한 달 잘했어. 이번 1년 잘했어. 이렇게 매김질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. 그냥 어제가 오늘같이 매일매일 그냥 똑같아 일상이야. 아유 뭐 새해가 밝았어도 뭐 이게 아니라, 우리가 이정표를 만들고 하나의 매듭을 지었을 때 그럴 때 새 마음을 갖게 돼요. 왜 원래 처음이 우리가 힘이 좀 나잖아요. 근데 매일매일이 아침이 처음이고, 매주 월요일이 처음이고, 매달 일일이 처음이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내 안에서 이정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교감. 그래서 누군가와 이렇게 형식적인 만남은 갔는데 별다르게 그렇게 속 얘기를 나누고 이러지 않아서 사람들을 보지만 그냥 훑어보는 분이 있어요. 이름은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. 근무는 오래 같이 했는데 정말 서로 교감하는 느낌이 안 들면 우리는 정말 유령처럼 그냥 그 공간에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직장에서지만 마음이 맞는 분들과 서로 속 얘기도 나누고, 그리고 또 같이 고난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도 하고,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의미, 공유 이런 것들을 가질 때 우리는 훨씬 더 빨리 교감을 하게 되고 공감대를 만들어진대요. 그래서 저도 지나놓고 나서 보면 동료들 중에 같이 고생하고 마음 졸이고 막 이랬었던 게 기억이 나지, 그냥 좋았던 건 다 잊혀져요.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좀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팀원들과 뭔가 야 우리 으쌰으쌰하고 한번 새로운 거 해보자 이랬을 때 더 팀원들과 전우회도 만들어지고,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교감도 되고 이해도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요즘은 왜 그런 말 하잖아요. 인생은 길게 사는 사람보다 깊게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. 그냥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 순간을 밀도 있게 사는 거.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내가 혹시 요즘 잊지 못할 순간이 언제였지? 되돌아보고요. 그 순간이 네 가지 중에 어디였지? 한번 되돌아보세요. 저 같은 경우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맨 처음에 보고 좀 되게 떨렸어요. 아이가 아프면 어쩌지 이런 것도 그렇고, 나 닮았으면 어쩌지 막 이런 것도 그렇고, 되게 그런 긴장감, 그러면서도 되게 뿌듯함, 그러면서도 뭔가 되게 어떤 오감으로 이렇게 그 아프기도 했잖아요. 그런 모든 것들 잊혀지지 않거든요.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내가 내 딸과 생일을, 결혼기념일을, 회사 창립일을, 그리고 동료와 처음 만난 날을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추억하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 보는 거.
이게 바로 순간의 힘입니다. 그래서 자기의 순간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타인에게도 좋은 순간을 만들어줘요. 요즘에 고객 경험 디자인 이런 말 하잖아요. 우리가 고객한테 좋은 순간을 선물해 줘야 돼요. 잊을 수 없는 놀라움, 오감이 자극되는 첫 경험 같은 느낌, 그리고 뭔가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인사이트를 주는 거, 그리고 나와 정말 진정으로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,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무언가 지대한 영향을 줬어 라고 하는 사명감, 이런 걸 줬을 때 고객들은 이 회사에 대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생기고요. 그리고 로열티가 높아지죠. 그래서 이제는 첫인사를 했는가, 끝인사를 했는가, 이런 거가 고객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런 순간의 힘을 어떻게 디자인해 주느냐에 따라서 고객도 우리를 오래 기억하기도 하고 그냥 뭐 맨날 만나는 상담사랑 비슷한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답니다. 순간의 힘. 나의 순간을 잘 만들어야 고객의 순간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. 감사했어요.